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당 이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좀 보고 겸 또 여러 가지 좀 의문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배당 이전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궁금증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소문들이 좀 들리는데 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경과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셨죠.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협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위상이 높은 시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극히 드물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경제력이야 말할 거 없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조선, 또 의학, 자동차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협상 카드로 좀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또 문화도 무섭죠. K 컬처라고 해가지고 선교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K 컬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주목받고 있다 얘기하십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가 최고였고 홍콩 문화가 최고였고 미국 문화 이렇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한국 문화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또 가요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게임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 산업입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고요.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전쟁 물자를 많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제공을 했죠. 우리나라 경제 군사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런 기반 시설, 인프라, 또 국민성 이런 것들이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는 그런, 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위협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항상 있어갖고 뭐 이렇게 가끔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하여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이제 요 근래 진짜 위기는 이 저출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 70대, 60대 성도님들은 이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텐데 40대, 30대, 20대 이쪽으로 가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정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문제는 나라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출산율 많이 나오죠. 출산율 우리나라가 지금 0.72 역사적으로 이렇게 겪어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0.72 가장 낮았던 나라가 중국인데 1.0이고요. 이탈리아, 스페인이 1.2, 독일 1.4, 영국 1.6, 미국 1.6.
우리나라는 0.72.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숫자를 기록한 나라가 없습니다. 0.72. 보통 여자 한 명이 2.7명을 낳아야 그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여자 한 명당 적어도 2.7명은 낳아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2.7보다 낮아지면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0.72,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고령화 사회 들어보셨죠?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14%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 사회가 되는 거고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그 기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초고령화 시대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이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다른 나라들 보통 17년, 20년, 29년, 4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 몇 년 걸렸다고요? 우리나라 7년 만에. 우리나라 그냥 7년 만에 빨리 하더니만 진짜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중위권 연령별로 이렇게 좀 인구수를 이렇게 적은 건데요. 0세에서 4세까지가 현재 126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연령대가 50대에서 54세 442만입니다. 그러니까 50세에서 54세 계신 분들은 딱 지금 중간 나이에 계신 겁니다. 가장 또래가 많은 지금 연령대세요. 그리고 80세에서 84세가 134만. 근데 0세에서 4세 인구가 80세에서 84세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가게 돼서 2060년이 되면 놀라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인구가 있기 때문에 쭉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국가가 된다. 평균 61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년이니까요. 35년 후에 60년대가 됐을 때 평균 나이가 61세. 지금 현재 나이는 44세입니다. 현재 평균 나이 44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49세니까 저도 평균 나이보다 높은 거죠. 평균 나이로도 따져보면 일본이 49세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44세, 영국은 40세, 미국이 38세, 필리핀이 25세. 근데 이제 2060년이 되면 한국은 평균 나이 61세가 되면서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쭉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60년대 아주 놀라운 숫자를 진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확정이에요. 어디서 인구를 수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2060년대에 되면 평균 나이가 61세가 되는 겁니다. 환갑 나이가 그냥 보통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웃기는 거지 환갑 나이가 보통 나이라니까요. 평균 나이. 이거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는 거고요. 이거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인구의 절반이 그냥 다 60 넘어가는 노인분들. 이게 거의 확정된 우리나라 인구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늙은 나라. 근데 지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뭐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초등학생 수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생 수가 2025년에 7만 6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2029년에 되면 5만 3천 명이 되는데 이 줄어드는 이 기울기가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각도가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원만하게 떨어져야 뭐 대비를 좀 하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앞으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5만 3천 명이 넘 5,300만 5,300만이 넘는 최고 인구를 찍었고요. 역대 최고 인구입니다. 그 인구 이후로 계속 이제 줄고 있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구가 줄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는 것도 문제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늙은 사람들의 그 노후를 이렇게 책임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젊은 사람 3명이서 노인 1명을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60년이 되면 1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좀 유명한 유튜버가 본 걸 좀 봤는데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안 한대요. 뭐 나라를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탈출한다고. 그래서 아마 나라가 정말 위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 위협 속에 우리 기린록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이유가 큽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한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근데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는 이전을 할 상황에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인구 문제에 처해 있고요.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하는 많은 재물을 쏟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성도들이 활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쓴 거긴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였고 다른 지역 교회로부터 많이 부러움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만 계시면 잘 모르고요. 밖에 나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나가지는 자주 나가는 건 아닌데 나가면 항상 듣는 소리가 뭐 잘하고 있다, 뭐 부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 앞선 형제님들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이렇게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전도하는데 많은 힘을 쏟으셨고 또 이렇게 전도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훌륭한 이렇게 일꾼들 성도들로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지금 기린록교회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구 문제, 국가적인 인구 문제 앞에서 우리도 지금 타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좀 부장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좀 이렇게 취합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 초등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이렇게 아이들 많을 때 79명까지 이렇게 교회 학교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 23명, 유치원생 12명 해가지고 35명이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요. 거의 절반 줄었죠. 청소년부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자료가 없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도자 포함해서 총 27명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청년들 많이 있을 때 지하에서 모일 때 제가 그때 평균적으로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 때 50명씩 모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30명에서 35명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죠. 제가 올해 좀 놀란 것은 올해 우리 기린록교회 유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년 3월 달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더해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유학생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애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금 성도님들 수가 300명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 중에 청년들 밑으로 숫자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젊은 사람들이고 3분의 2는 연세 있으신 분들인 겁니다. 늙은 나라, 늙은 교회. 이게 지금 이제 위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좀 경각심이 드시죠? 물론 이제 아이들 감소 이유 당연합니다. 시대적 현상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방 인구는 정말 말도 못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이들 감소 뭐 시대적 현상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 전도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기린로 여기 지금 위치에 있죠. 시청 후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기로 전주의 중심에 있다. 전주의 뭐 이렇게 한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전도하기에는 참 안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전주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는 변두리에 있어요, 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긴 단지, 다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기린로 이번 이 위치는 주중에 일과 시간에만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저녁 시간 때는 뭐 지나다니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사실 전도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당시 10여 년 전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오고 이렇게 넘쳐났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지금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이유가 좁아서 그런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좁아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 데리러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행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교사들은 일찍 나와서 아침 예배 드리고 바로 이렇게 막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애들 이렇게 데려나는 픽업하는 일들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이들 한두 명씩 이렇게 모아와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개별적으로도 차량을 많이 봉사했고요. 지금 교회 차들도 많이 봉사를 하게 됐고 시간적으로도 그러고요. 뭐 에너지적으로도 많이 낭비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 때는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좀 있었고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었는데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감소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위치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의 노화죠. 좁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낡은 시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맨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실 기준은 요즘 초등학교를 가보면 아십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 교회 시설과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좀 오래된 시설인지 아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참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애를 무지 많이 썼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여기 막 꾸민이라고 정신없고 또 막 이 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 또 프로그램 짠이라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갈수록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크게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어려움,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 정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일반 사회가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 중간점의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 시설로 가는 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경을 잘 구축한 교회가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가까이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교회는 내 두 번째 집, 구성원의 50%가 다음 세대인 이 교회. 이게 이제 옹골 송축교회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구의 절반이 젊은 아이들이라는 것이 요즘 기성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옹골 송축교회가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옹골 송축교회가 송촌동 쪽으로 이사 갔을 때 왜 저렇게 복잡한 데로 갔을까 싶었는데 역시 좀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옹골 송촌교회가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또 아파트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고요. 또 시설이 새로 짓다 보니까 좋잖아요. 좋고 거기다가 이 옹골 송촌교회는 시설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체육관도 가지고 있죠. 평일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머무르고 싶은 곳이자 주말이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먼저 가서 가고 싶은 곳.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눈만 뜨면 우리 어디 가서 놀지? 교회 가서 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밥도 해주고 또 놀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놀아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부담 없이 편하게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주일 예배는 물론 평일과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먼저 교회로 발걸음을 머물고 싶어하도록 되는 비결이 궁금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는 소자 사역을 중요시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등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레 교회로 모여들었다. 제가 보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잘 사는 아이들보다는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놀고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관계를 쌓고 있고 제가 좀 다리 아파서 지금 정성영 선생님 일하시는 그
그 요즘 그 스포츠 센터 있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켜 놨더니 지금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교회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채우고 활동을 마치면은 교회 성도들이 만든 정성스럽고 따뜻한 식사를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30분 이내에 짧은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 와가지고 놀아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짧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구원받고 잘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참 옹골 성촌교회 아이들이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고요.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회고, 또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또 수고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교회, 옹골 성촌교회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많을 때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겠다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변학하고 갔었습니다. 그죠? 네. 요즘은 여기로 갑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옹골 성촌교회 가서 1박 2일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보고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간 교회들이 우리는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이런 그 아이들이 많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시설이 없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신하는 건 여기 못지 않습니다. 자매님들 애찬 일주일에 2번 하시는 거 아시죠? 무슨 교회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와셔서 이렇게 식사해 주시고 간식 차려 주시고, 헌신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시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교회 이전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에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기성교회는 청주 서남교회라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늘 머무는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한 게 크게 2가지입니다. 지하실에 키즈 카페 만든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 만든 거, 이 2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아이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스터디 카페,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먹을 거, 무료 라면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면은 공짜고요. 이 라면을 타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이렇게 라면 갖다 놓으면은 무료로 해서 이렇게 라면 타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늘 머무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옹골 성촌교회하고 이 서청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청주 서남교회. 청주 서남교회. 그래서 아이들 놀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아이들 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 교회.
자, 생각만 해도 멋지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어, 자, 이런 교회를 좀 꿈꾸고 있고요. 이런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현실도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교회하고 지방 교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수도권 교회 제가 얼마 전에 그 올해 초인가요? 서울 북부교회 그 요즘 제가 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저 무슨 병 같아요. 네, 그 북부교회 형제 오셨잖아요. 네, 김은무 형제님. 네.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자, 그 김은무 형제님 오셨을 때요.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제가 좀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셨습니다. 부러워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가 되는 교회다라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다 관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누가 누구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관리가 된다는 걸 가장 부러워하셨습니다. 서울 북부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도가 수가 가장 많은 우리 모임이죠. 5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500명이 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 각지에서 모이신대요. 서울 각지에서.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 각지에서 모이고 경기도에서도 온대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주일날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이렇게 왔다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왔다 1시간 2시간 있다 가시는데 또 숫자가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은 특이하게 인구는 많아요. 인구는 많은데 몰립니다. 쏠려요. 그래서 서울의 청년들은 다 서울 대학로북교회로 모인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역교회 개념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지역교회 개념이잖아요. 요즘 이제 그게 깨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나랑 스타일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북부교회 같은 경우 전국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전국이 아니죠, 전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은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회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가족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도권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고요. 지방,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남원, 뭐 정읍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빠져나가는 인구는 있는데 들어오는 인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대요. 학교하러, 취업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이제 무슨 뭐 직업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가정씩 이렇게 이사 온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드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졸업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도 취업하면서 또 학교 지나가면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 학생들이 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없는 거고.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막 우리 성도님들 전 지역에 흩어져 사시는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 송촌동에 제일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이렇게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형제님들 또 십자가 형제님들 또 교회 이전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운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지역, 전도가 가능한
지역. 그래서 쉽게 혼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머물고 싶은, 오고 싶어하는 교회. 또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에 모여 살면서 성도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이제 인도해 주시고 합당하게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이전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런 교회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저희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또 교회 이전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함께 고려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 유명한 사람 아니고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자의 말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슬기로운 5명의 처자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한 교회 이전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고유 유승환 형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로 형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놀라운 그 성령님의 그 해안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다, 성도들을 교육시켜야겠다,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참 잘 준비를 했었고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도 참 잘 대비했던 교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이 온라인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국에서 이거 온라인으로 교회를 진행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환경을 갖춘, 물론 이제 그 당시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많이 고생을 했었지만 참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될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뭐 2, 3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앞을 보고 교회 이전을 좀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기린록교회 저희가 알기로 92년에 왔습니다. 92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35년 되지 않았나요? 33년 정도 됐나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참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은혜를,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고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이제 그 교회 지을 때 제가 듣기로 서복종 대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 기린로라는 이 도로를 깔 때부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렇게 큰 도로를 이렇게 한 가운데다 까냐. 그 당시 때 이제 뭐 시청에서는 이제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도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깔았던 건데 그 당시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차가 얼마나 많다고
저렇게 쓸데없이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짧게 보신 거고, 그렇죠? 예. 멀리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잘 활용이 된 거고, 그 서복수 원장님께서도 이런 호화벌판 곳에 왜 건물을 짓지? 뭐 지금은 뭐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제 구도심이 되어버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위치 조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전도가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또 앞으로 증가할 지역,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있을 주거단지, 아파트나 주택단지,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소한 필수 조건, 필요 조건,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좁잖아요. 최소한 150평 홀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50평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저희 300명 되는 성도님 다 못 들어오시잖아요. 300명, 150평 정도 되면은 저희 성도님들 다 들어오고 외부 성도들까지 초대해서, 구수자들 초대해서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의 크기 15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죠. 그래서 최소한 10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주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시설, 공원도 있으면 그나저나. 이건 이제 어제까지 우리 지금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 계획 방향.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막 가능하겠어? 지금 제가 지금 다 들려요? 가능하겠어? 그렇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후보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가능합니다. 저희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제 이전하느냐? 지금 이전 준비 중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약속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는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말씀드리고 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성도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천병처럼 먼저 가서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회 지금 매달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있고, 다양한 교회 지역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위원회에서 이전들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의견이나 또 무슨 정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당 이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성도님들의 헌신, 또 희생, 헌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도님들의 희생, 만약에 어떤 지역으로 교회의 방향이 위치가 정해진다고 하면 분명히 희생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한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불편한 게 낫다 하는 그런 좀 선한 마음으로 약간은 좀 희생해 주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헌금 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셔서 막상 이제 정말 돈이 필요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영원한 곳에 사용하고 싶다. 또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물건을, 물질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이냐 이전이냐 물어보는데요. 건축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원하는 지역의 땅을 사고 원하는 모양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땅값도 비싸고요. 또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요. 뭐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보다는 이전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이 정도 2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 가면 한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찬 예배하느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1부, 2부 나눠져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 같아요. 다 같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프 같은 데 가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좋고 해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좁아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나중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모여서 3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둘 중에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2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마 그때 가서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분가는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를 분가하는 것은 우리 모 교회죠. 모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내보낸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겨우 서 있는데 우리를 쪼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둘 다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은 크게 재정적인 부분하고 일꾼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말라이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 또 이제 다른 지금 우리도 좀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되면 재정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일꾼 문제인데요. 장로 현재 5분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솔직히 좀 힘듭니다. 5분이나 되니까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 장로들 어떻게 사는지 좀 보시면은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더 빠져나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은퇴하셔야 될 장로님도 계셔서 그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꾼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분가는 아직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모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분가할 수 힘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부모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거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가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나중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어떤 뭐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합당한 곳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맡은 만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